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0.54%로 마감됐습니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기록을 뛰어넘은 최고 기록이라고 하던데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본투표가 휴일이 아니잖아요. 휴일이 아니죠. 예, 네. 보궐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회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세가 이제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이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이제 실시가 됐는데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투표의 비중이 이제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본투표 나중에는 아마 본투표도 뒤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 자체가 사실상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원래 뭐 본투표주의자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라는 게 딱 어떤 목표를 두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선거 투표율이 워낙 낮아져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투표율이 그래도 꽤 높았기 때문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편 투표도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비춰보면 이제 사전 투표가 정착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번 투표는 저도 금요일 날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하셔서 이게 참 열기가 높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는요. 예, 저는 원래 토요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네. 아이를 좀 보게 된 상황이 돼서 못했고 수요일에 할 예정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아무 데에서나 할 수 있잖아요. 사전투표는. 네네. 신분증만 있으면. 그런 면에서 좀 편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수요일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충분히 직장인들도 할 수 있고 아마 지금 여야 후보들 참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워낙에 지금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고 의혹 제기들도 좀 많이 맞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전투표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투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 이게 근데 진보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보수 쪽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그냥 동상이몽이에요. 다 그냥 달리 이제 자기 쪽에 유리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사전투표율 높게 나온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거 사실 뭐 가서 지금 투표함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지금 이 사전 투표가 누구한테 유리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왔던 데이터나 또 역사적 경험치나 이런 추론을 해보면 항상 사전 투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당한테 유리했어요. 항상 사전 투표율 자체가 높았던 것은 여당한테 투표가 많았고 특히 20, 30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여당도 이번에도 상당히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어떤 공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 투표율 높은 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20대가 30대가 이제 투표를 많이 해서 유리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돼서 각종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면 여당의 이야기가 좀 사실과는 다르지 않나 싶어요. 특히 지난 4.15 총선 때의 20, 30대의 표심과 이번 표심은 거의 정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LH 사태와 그다음에 이제 이 집값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활적 이슈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이 대선 전초전이라는 것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퇴임이라든지 이래서 검찰의 공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20대가 30대가 민감해야 될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표심들이 바뀌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면 이거는 결코 여당한테는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차피 본투표에 많이 투표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다 자기한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되니까요. 이제 그런 현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든가 그간의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은 야당에 상당히 유리한 지금 지형이었었는데 사전투표가 그래 과거에는 진보가 사전투표에 상당히 좀 유리한 거라고는 했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언론 쪽에서 나온 부분이고 근데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바닥 민심을 보니까 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고 있답니까? 뭐 민주당 쪽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그런 민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뭐 여러 여론조사 다 각각 방식이 다르지만 ALS든 아니면 전화 면접이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민심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언론을 봐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얘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연락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다른데 뭐 이쪽을 물어보는 데에서는 대답하기가 싫다.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그런 민심,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진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심이 이번에 사전투표를 통해서 좀 드러났다. 왜 이런 또 얘기를 하냐면 LH 사태 이후에 정부 여당 또 청와대까지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수습하려고 했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야당 후보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혹 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론조사 때는 응답하지 못했어도 이번 사전투표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 희망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좀 유리해왔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은 좀 이번 사전투표율 높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투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솔직히 보궐 같은 경우에는 50% 넘기 쉽지 않았잖아요. 사실 뭐 이게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워낙 빅 선거잖아요. 이번 선거. 관심도 높고. 서울, 부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의 장을 뽑는 것이고 또 대선 1년을 앞둔 그런 시점에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꽤 높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50% 중반대는 넘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도 투표 열기 같으면 지금 뭐 특히 이제 또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표심의 이것 자체가 제 주변에 봐도 투표를 하겠다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아마 이번 투표는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는 심판 투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어떤 면에 처음으로 평가하는 투표 성격이 있거든요. 처음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보통 집권 4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정권의 이제 이 평가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정부가 할 일, 코로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힘을 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1년을 겪어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다. 그걸 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좀 투표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50% 중반 넘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박정희 기자는 표심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이른바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지금 몇몇의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뭐 10년 전에 등장했던 그런 인물들한테 10년 전에 여러 가지 또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10년 전과 달라진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또 예전 인물들한테 의혹이 있는 또 거짓말 의혹이 있는 후보들한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 의원들 아니면은 뭐 현장에 갔던 취재 기자들 얘기 좀 들어보면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물론 선거운동원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는 일방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본투표 막판에 변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끝났나요? 뭐 다 정해졌나요? 뭐 항상 이제 후보 진영에서는 뭐 막판 변수 운운하는데 막판 변수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미 뭐 표심을 다 결정한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2시부터 있어요. 2시부터 이제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있지만 이미 이제 모든 어떤 노출될 것들은 다 노출됐고 문제는 이제 막판 다지기, 그 다음에 이제 막판의 표를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지금은 각 당이 조직 동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때요. 그러니까 각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들, 조직책들이 이제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죠. 투표하셨냐 안 하셨냐 뭐 등등해서 이제 투표장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독려를 계속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에서 2% 정도
하는 이렇게 같다. 이런 식의 막판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독려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은 아무리 뭘 폭로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내곡동 땅 문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의혹이 불거져 있고 거짓말 논란도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지금 마음을 먹은 유권자들의 그 생각을 돌리긴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오세훈 후보와 같이 이 측량을 마치고 식당에 갔다라는 경작인 얘기도 제가 오늘 들어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른바 지지층들,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후보한테 서울시장을 맡길 수 있겠느냐 네. 설득할 수 있는 뭐가 요인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뭔가 할 만한 게 있다. 그리고 더 사람들한테 호소할 만한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거 관련된 스피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매체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자당을 홍보한다거나 뭐 지지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곳곳에서 좀 사고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주말 사이에 그 박영선 TV에 출연했던 박시영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박정호 기자가 좀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가 지난 2일 일부 유튜버들이 뭐 함께 주최한 온라인 토론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강북 몇몇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다수가 전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55대 45 정도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관측의 근거로 둔 게 뭐냐면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보는데 밖에 넣을 때 얼핏 도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투표소엔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나가 있는데 네네. 사전투표 기표용지를 관찰한 참관인들로부터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좀 논란을 삼고 고발을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저는 이게 꽤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밀 투표 원칙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참관인들은 부정 투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참관하는 자리지. 지금 우리가 기표소에 들어가면 기표소 안에서 이제 저도 안에서 봉투에다가 넣고 네. 이제 접착제도 붙이고 이제 나와서 투표하면 넣지 않습니까? 관내 투표의 경우에 관내 투표들은 그냥 접어서 이제 투표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참관인들이 지금 뭐 이 박시영 대표 이야기 따르면 그 접어서 봉투에 넣는 거를 이제 뭐 봐서 그거를 집계를 해서 지금 각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당의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한다. 그래서 그걸 취합했다라는 것인데 특히 강북 쪽에.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과연 예를 들어서 감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생각해 보십시오. 참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하고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투표했는지를 감시한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쫙 보고서 누구 어디다 찍었는지 감시하는.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히 이 자리에 박영선 후보까지 있었어요. 이걸 근데 이분이 이제 윈지 컨설팅이라는 여기가 선거 전략하고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기관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동안 암암리에 전부 다 참관인들이 다 이런 걸 집계해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요. 개표할 때 참관인들이 가서 이제 미리 그걸 보고 어느 정도 투표다. 이거는 하지만 투표소에서 그거를 보고서 집계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동안 선거 취재를 많이 해봐도 듣도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선거에 대한 감시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저는 이 문제가 뭐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선관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별 문제가 아니라 뭐냐 집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거는 비밀선거라는 중대한 원칙의 어떤 역할, 그다음 참관인의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관위 공정성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네. 솔직히 너무 이 경직된 선거법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 90조나 93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그런 이 선거, 이번 선거가 뭐다 이런 거 일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후보를 선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도 오죽했으면 선관위도 이거 국회에다가 지금 개정 건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회에다가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법에 따라서 일단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선관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분이 일견 저는 일리는 있어요. 왜냐 우리 선거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선거법 자체가 선관위를 떠나서라도 상대 후보를 연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딴 거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나 자기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후보와 상대 후보를 찍어라 찍지 말라라고 이 캠페인 하는 거는 이건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로남불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이 내로남불이나 무능, 위선 이거를 이제 이 투표 동의하기 위한 그 캠페인 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더니 선관위가 이거 못 쓴다. 왜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 아, 현수막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내로남불 이런 말은 방송에서는 다들 하시잖아요. 이게 연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앞으로 우리 내로남불 척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다. 이게 연상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그러네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저는 선관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법이 워낙 하기 때문에 그 한 거는 일견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까지도 못 쓰게 한다라면 과연 국민들의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고민스러운죠. 또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 간에. 네. 박정희 기자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부터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 보면은 그때도 뭐 4대강 뭐 찬반 이런 집회나 무상급식 찬반 집회 이런 것들 그리고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연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야 뭐 입장뿐만이 아니고요.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야당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은 이거는 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항의 방문도 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든 유권자들한테 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지만 이게 본질은 이 선거법이 너무나 협소하게 돼 있다.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후보 오늘 마지막 TV 토론 앞두고 있습니다. 10분 뒤면은 이제 곧 중계될 것 같은데요. KBS 1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좀 일파만파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일단 그 현장의 측량 현장에서 이제 온 걸 봤다라는 이제 생태탕 집 주인과 아들의 지금 주장이 지난 방송을 통해서 나왔고 원래 오늘 아마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는데 뭐 취소했다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위협을 느껴서 취소했다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근데 15년 전 그 치고는 너무 상세하게 또 기록하시더라고요. 뭐 선글라스를 어떻게 끼고 그다음에 신발은 무슨 뭐 명품 이 업체 걸 뭐 신고 있고 뭐 바지 색깔은 어떻고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생태탕이냐 생떼탕이냐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생태탕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일단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뭐 생떼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쪽에서는 이게 분명히 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기자회견은 취소가 됐어요. 근데 뭐 진실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좀 대응을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하고 차이가 아닌 것인데 이거를 자기의 지금 직과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거짓말 프레임에 지금 말려 들어간 것이고 야당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지금 다른 게 지금 할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뭐 내곡동부터 시작해서 내곡동 끝나 아마 2시 이 토론도 아마 내곡동 시작해서 내곡동으로 끝날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 보시기에 과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냐, 이 거짓말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뭐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아마 뭐 양당 간의 결론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진술 위에는 그 공방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싶어요. 공방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박정호 기자.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이 안 됐습니다. 사실 오늘 할 것처럼 좀 알려졌었는데 안 됐는데 이게 뭐 이른바 해코지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기자회견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선거가 끝나면 이런 게 네. 이 박영선 후보를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처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예. 유의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뭐 증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대여섯 명의 똑같은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들 사실 어디 모여서 똑같이 거짓말하려고 맞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거보다 오세훈 후보의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 오늘 그 생태땅집 아들 뭐 또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생태땅집 주인이 얘기했던 언론에 얘기했던 것은 이 인터뷰 방송 인터뷰 전이었어요. 한 나흘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괜히 휘말리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난다, 모른다라고 했던 거고 예. 그 이후에 했던 게 달라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먹고 증언한 걸 가지고 이게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안에 맞지 않고요. 오늘도 아마 이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 또 정직이거든요. 여기에 네. 대한 판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부산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부산은 뭐 지금 애초에는 한참 박형준 후보 그렇죠. 쪽에 앞서 있었던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LCT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슈가 되면서 저는 이번 선거 두 군데 보면 그 여론조사만큼 그렇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좁혀지리라고 봅니다. 예. 각 당에서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제 박정희 대표 얘기했지만 이 내곡동 문제나 LCT 문제가 사실 이게 다른 이 LH 사태나 이런 게 없었으면 사실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슈가 크기 때문에 묻힌 바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부산도 김영춘 후보가 상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왔고 박형준 후보는 좀 방하는 입장에서 이제 대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선거 공표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기도 여전히 차이가 많이 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부산이든 서울이든 간에 여전히 이제 야당의 어떤 우세는 점쳐지지만 실제로 이 간격 자체는 상당히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는 부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무응답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무응답층. 네,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커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을 주요하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 문제, LCT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민주당이 화력을 쏟았는데 지금은 보면 이 부산을 살릴 경제시장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가덕도 신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산의 발전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게 힘 있는 이 정부와 여당에서 지원을 받는 후보가 잘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실정 심판해야 된다. 부동산 민심 얼마나 나빠졌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산 시민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7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고 다음 주 시사고말리에서는 두 분과 함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고말리 이현정 논설위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서 12시 57분에 방송된 홍사원의 경제쇼 주진우의 라이브 예고에 잘못된 시각고지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